정치 상도의가 없는 언행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예, 먼저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추미애 지지가 역선택이냐. 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가 6명으로 압축이 됐죠. 이제 본 경선이 시작이 될 텐데, 그런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가입해서 추미애 후보를 찍은 것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사실상 역선택은 의미는 없습니다. 250만 정도가 한다면 그게 뭐 100만 명이 역선택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 수준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그럼 왜 했을까? 좀 샘난 거 아닌가?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대변인이 나서서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약체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는 것이라서 역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추미애 후보는 뭐가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꽤 흥미로운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자기는 민주당 당원이 아닌데 경선인단에 참여해서 추미애 후보를 찍어보겠다라는 의미를 던졌는데 이게 정치권의 파장이 꽤 커졌습니다. 찍으려면 조용히 찍지 뭐 저렇게 말하고 얘기합니다. 사실요, 남우당 지금 경선하는데 지금 상대당 최고위원이 저런 이야기 하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하.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경선하는데 저런 이야기 해보십시오. 그게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당의 경선에 대해서는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더군다나 역선택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역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요. 지금 이렇게 이 지경까지 안 됐을 겁니다. 저 역선택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십만 명 해야 돼요. 과연 국민의힘이 수십만 명 동원해서 역선택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나요? 저는 제가 볼 때 그냥 김재원 최고위원이 본인이 그냥 한마디 한 거를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인데 지금 지금 보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일이 좀 더 커지게. 그렇죠. 이게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자체도 적절치 않을 뿐더러 역선택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역선택이라는 게 지금 거의 100만 가까이 지금 투표하는데 지금 뭐 한두 명 한다고 이게 역선택이라고 해서 이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 없는 논쟁을 서로 참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현정 의원님은 좀 평가절하하신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 했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경선의 맹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보안 결함을 미리 알려줘서 보완할 수 있게 하면은 화이트 해커입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관통하는 첫 번째 공통점은 호들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학적 빈곤입니다. 집권 여당이 이렇게 가볍게 이슈에 대응하셔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김재석 의원님.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는 민주당 경선이 이렇게 취약하다라는 거를 좀 보여준 단적인 예다. 이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 경선 룰 자체가 지금 허술하고 실제로 지금 이 당원이 아닌 분들 그리고 자기 개인정보 유출을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문자를 돌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민주당의 이 선거 룰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저게 이제 대표가 나서서 직접 종용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네, 왜냐면요. 사실 이게 역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민주당의 경선 룰을 고쳐주기 위해서 대표랑 최고위원이 나와서 민주당의 경선 룰을 고쳐주자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당이지만 좀 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지도부인 만큼 우리가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더 뭔가 이 합리적인 모습, 그래서 좀 더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좀 가볍다 이런 인상을 당 내부에서도 김재석 의원은 개인이지만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관욱 교수님. 네. 근데 이제 여당의 공세도 꽤 거세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 그래픽이 좀 준비됐나요? 이재명 캠프 측하고 이 여당 얘기는 사실상 범죄행위다. 경선 개입 즉각 중단하라고 했고 시대가 아직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정치를 땡땡같이 하느냐라는 비판까지 나왔는데 또 여당도 생각보다 더 발끈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선 제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자 상대당의 최고위원이 저런 행위를 한다.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있어요.
미국은 같은 날에 두 양당의 공화당, 민주당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같이 실행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한 당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 사실상 역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도의의 문제거든요. 누가 다른 당에 가가지고 약체 이제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합니까? 그래서 이걸 미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티 크래싱이라고 그래요. 정당을 파괴하는 것이다. 굉장히 아주 저질적인 어떤 행위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위원이 그거를 하고 또 그걸 선동을 해요. 다른 분들도 여기 빨리 가입해서 하라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화이트 해커다라고 보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당의 경선에 참여해가지고 약체 후보를 이렇게 뽑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일종의 그의 공정성인가요? 공정 경쟁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다른 당의 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김재원 최고, 이준석 대표 모두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선되고 있는 이 국민의힘당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앞서 논평하신 세 분도 이 김재현 최고위원의 이 발언을 꽤 부정적으로 평가하셨어요. 근데 장현철 평론가님, 김재현 최고위원 여기서 가만히 있지는 않고, 아니 내가 추미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역선택이라고 하면 추미애 후보가 뭐가 되느냐, 추미애 후보가 약한 후보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추미애 후보가 상징하는 이미지는 강성 친문이거든요. 이게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표가 몰리면 중도 확장력이 떨어진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 정치권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것인데, 제가 사실 지난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여론조사 자문을 했습니다. 예. 그때 역선택 영향이 미미하다, 역선택 방지조항 만들지 말라고 해서 4.7 재보궐 때는 그 방지조항 없었어요. 그런데 당대표 선거할 때는 방지조항 들어갔죠. 어쨌거나 이게 정치권에 첨예한 이슈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제 영향은 미미하지만 그냥 일반 정치인이나 당원도 아니고 최고위원까지 나서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 중도표 떨어뜨리는 것만큼 김재원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중도표 떨어뜨리는 별로 좋지 않은, 정치를 희화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공교롭게 네 분이 비판이 일색이시네요. 어제 1등부터 6등까지 순위는 따로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경선 진출자요. 그런데 다른 여론조사를 봤을 때 이재명 대선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약속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천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잘 지켜왔다, 성실하게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점들을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 최선을 다해서 어느 경우에도 품격과 신뢰를 지키면서 경쟁에 임하겠습니다.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 있어서까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준비된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네. 그런데 여기 양강 대결에 이낙연 후보의 상승세가 좀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재명 지사의 위험 요소가 좀 발견이 됐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저는 참 재밌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사면 트라우마에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본선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 변수도 있고요. 또 이제 친문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여부도 있고, 저는 아마 이 민주당의 본 경선이 상당히 재밌게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대세론을 확실히 못 바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지사도 아마 본 경선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낙연 후보 얼마나 쫓아왔길래 이 부분을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뉴스탑 10 이제 마지막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